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새 정부가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신용과 체크카드, 탐나는전 홈페이지와 앱,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점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인 제주 지역은 소득에 따라 18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지급되고 상위 10%를 제외한 계층은 9월 2차 신청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자신이 사는 광역시도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도 오늘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국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은 10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의 백지화를 새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주 삼다수 도외 유통 위탁 판매사 제안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위탁 판매사는 내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유통을 맡게 되며 현재 제주도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판매권도 갖게 됩니다. 현재 사업자인 광동제약의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인데 제주도 개발공사는 오는 30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2호 태우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전통 뗏목인 태우를 체험할 수 있고 월정리 해수욕장에서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해녀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다음 달에도 주말마다 축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는 23년 전 1차 보고서를 보완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전 심의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와 평화재단의 입장 차이입니다. 23년 전 발간된 1차 진상조사 보고서 과정과 비교해봤습니다. 지금의 분과위원회 격이었던 당시 기획단의 경우 모두 12차례의 심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초안이 이미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경우 심의는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임기가 다하도록 일부 위원은 임기가 이미 끝나 있고 우리는 이제 불과 한 2-3달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까지 추가 진상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을 모릅니다. 지난해 발간된 5.18 진상조사 보고서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5.18 진상조사의 경우 법에서 사전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지자 조사위원회는 초안이 나오기도 전에 유족들을 찾아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초안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시민 의견 수렴 기간도 가졌습니다. 조사 과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6차례 마련됐습니다. 초안에 토대해서 종합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초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조사가 불비한 부분들, 놓친 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초안의 내용이 변경 가능해야 되거든요.
5.18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런 과정까지 거쳤지만 부실조사 논란에 폐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공론화가 빠진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 비전, 그리고 지금 4.3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논의 자체가 전혀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늦어진 조사와 불투명한 절차, 부족한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둘러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폭염은 바다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빨라진 데다가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벼를 고사시키는 멸구류는 물론 과수와 채소에 피해를 주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박정호 기자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올해 첫 벼멸구가 확인된 건 지난달 5일쯤. 벌써부터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멸구는 생육을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벼 전체를 고사시키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발견된 벼멸구 개체수도 6,4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이미 2배 많은 상황.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멸구류와 나방 등 여러 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애멸구가 지난해보다 14.2배 높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흰등멸구와 벼멸구 같은 이제 비대해충이 이제 비대가 되고 나면 고온기에 이제 생육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멸구류의 발생이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1일부터 서남해안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벼멸구가 국내에 유입돼서 세대 경과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차 방제 시기, 그러니까 8월 중순 전후로 포장 예찰을 꼭 실시하시고. 문제는 벼만이 아니라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선녀벌레 같은 돌발 해충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과수농가를 위협하고 있고 채소류에선 탄저병 등 병의 발생도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수온으로 끓고 들려 큰 병해충의 생육 장애까지 기후위기는 농어촌 곳곳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달부터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에 대한 예우이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인데 시행을 하자마자 부정사용 문제가 골치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김기영 기자입니다. 단말기에서 나오는 사랑합니다 멘트는 시내버스 요금이 면제된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달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은 외출이 부쩍 늘었다며 매우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유롭지. 자유롭지. 노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니까 좋아요. 포항시의 70세 이상 어르신은 7만 1천여 명, 65%가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20일도 채 안 돼 부정 사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데 또 똑같이 그 사랑합니다 멘트가 나오는 카드를 들고 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학생도 부정 사용자로 의심이 되더라도 배차 시간을 지키고 안전을 신경 써야 할 버스 기사가 현장에서 따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 사진을 넣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포항시는 버스에 설치된 CCTV와 카드 단말기를 대조해 부정 사용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사님들이 부정 사용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버스 CCTV와 대조해서 사용자를 확인하고 별도로 우리 시 직원들이 버스에 탑승해서 집중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는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는데요. 몸보신 잘 해주셨나요?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하늘도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사이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거나 같은 지역에도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들겠는데요. 한낮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동부 지역 26도, 산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2도, 서부 30도, 남부 지역 31도, 산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비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주는 또다시 폭염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칠성로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근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칠성로 상가에서 건물 2층 식료품 도매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도매점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대피했고 20여 분 동안 불이 이어지면서 2층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매점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68만 6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42% 늘어 14만 7천여 명이었는데 제주도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과 프로모션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찾은 이용객은 6,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급증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48%로 가장 많았고 이용객의 97%가 일반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내 공공심야약국은 제주시 3곳과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7곳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도내 모 택시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걸 회피하려고 기사들의 동의 없이 노동시간을 줄인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 백모 씨 등 9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회사가 노동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삼천교육대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삼천교육대 피해자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신군부 독재 시절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김모 씨에게 정부가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정 사실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습니다. 제14회 남방 큰돌고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서귀포시 대정읍 도구리알 공원에서 행사를 열고 올해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서식처인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호섭 그린 디자이너가 그린 실제 크기의 남방 큰돌고래 그림 40여 점이 전시됐는데 현장에서 돌고래를 그리는 퍼포먼스와 사인회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남방 큰돌고래의 날 행사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가 도입됩니다.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는 건물마다 면적당 에너지 사용 목표를 부여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제도를 수립하고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일반 건물까지 확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